책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다른 사람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빛 대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해 볼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다. 프란츠 카프카. 이렇게 독서에 관한 날카로운 통찰을 던질 줄 알았던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체코 프라하에서 출생하여 1924년 사망한 작가입니다. 그는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그 앞에 놓인 현실은 생계 유지를 위해 보험사에서 일하며 호구지책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카프카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정체성을 탐구하며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인간이 부딪히는 갈등을 여러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변신은 어느 날 아침 한 마리 징그러운 벌레로 변해버린 주인공의 심리를 예리하게 포착하며 효용으로 측정되는 인간의 설풍경한 세태를 냉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려고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몸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사실상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며 어느 의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 거대한 벌레로 변신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장갑차 같은 딱딱한 등을 대고 머리를 조금 들어 올리자 불룩하게 나온 화살 모양의 뻣뻣하게 갈라진 갈색 배를 볼 수 있었다. 이불은 불룩 튀어나온 배 위에서 더 이상 그를 덮어주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올 듯 했다. 그의 다른 부위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수많은 빈약한 다리들이 그의 눈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둥거렸다. 그는 자신의 변신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회사에 출근할 생각만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 기차 시간에 못 댈까 초조한 마음에 더해 회사 고객들과의 이런저런 상담 약속,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에 대한 압박으로 가슴이 옥죄어오는 것을 느끼며 허망하게 몸을 버둥거릴 뿐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출근 시간이 지나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레고르의 몸 상태에 대해 문을 사이에 두고 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중에 회사 지배인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근무 태만이라며 자신을 질책하는 지배인과 가족들에게 간신히 열쇠로 문을 열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경악에 빠졌고 아버지는 지팡이로 그레고르를 내리치며 방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때부터 그레고르는 방 안에 꼼짝없이 갇혀 단조롭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가끔 여동생 그레테가 무서워하면서도 음식을 넣어주고 갑니다. 벌레로 변한 후 그레고르의 식성은 완전히 바뀌어 신선한 음식에는 식욕을 느끼지 못하고 썩어가는 야채나 치즈를 맛있어 하게 됩니다. 그레고르는 낮에는 혼자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내고 누이 동생이 먹을 것을 가져올 때면 애써 몸을 침대 밑이나 소파 밑에 숨깁니다. 그리고 방문 밖 거실에서 들리는 가족들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수입원을 잃어버린 가족들의 근심 어린 분위기를 감지하기도 합니다. 그가 문가에 바싹 붙어서 엿듣는 동안 쓸데없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서 무기력하게 힘이 빠진 채 머리를 문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 즉시 힘을 주고 고개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때문에 작은 소리라도 나면 옆방에서 듣고 모두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모아둔 돈의 이자만으로 가족들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 돈으로 아마도 가족들이 1년, 최대 2년을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었다. 그 돈은 헐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아껴둬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 그레고르는 방 안 벽이나 천정을 타고 돌아다니는 습관이 드는데, 이를 눈치챈 그레테가 가족들에게 오빠 그레고르의 방에서 그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가구들을 치우자고 말합니다. 그레고르의 어머니는 가구를 치우면 그레고르가 나중에 다시 인간의 몸으로 돌아왔을 때를 생각하자며 반대하지만 그레테는 자신의 생각대로 가구를 치우려고 합니다.
그레고르는 힘들게 몸을 움직여 가구를 치우지 말라는 뜻을 말하기 위해 방 안 액자 위에 달라붙자 이를 본 어머니는 그만 졸도하고 맙니다. 최근 은행에 수의로 취직한 그레고르의 아버지가 퇴근 후 그레고르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착각해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던졌고 등에 사과 조각이 박힌 그는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됩니다. 이때 입은 상처로 그레고르가 거의 1개월 동안 고통을 겪는 동안 어머니와 여동생도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그레고르를 돌보는 일에 예전처럼 열의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고르도 깊은 상처를 입어서 방을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늙은 병사처럼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레고르가 작은 호텔방의 눅눅한 침대에 몸을 던져야 할 때면 그리움을 가지고 생각했던 예전의 생기 넘치는 대화는 확실히 없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너무 조용할 뿐이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그의 안락의자에서 곧 잠이 들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서로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어머니는 등불 아래로 깊숙이 몸을 숙이면서 양장점에 가져다줄 고급 세탁물에 바느질을 했다. 판매 직원 자리를 구한 여동생은 나중에 더 나은 직책을 얻기 위해서 저녁에 속기와 프랑스어를 배웠다. 아버지는 직책이 낮은 은행원에게 아침 식사를 받아왔으며 어머니는 낯선 이들의 빨래를 하면서 희생하였으며 여동생은 사무용 책상 뒤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좇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하지만 가족들의 능력은 거기까지였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아버지를 침대로 데려다 놓고 돌아와서 이를 내버려두고 가까이 붙어 뺨을 맞대고 앉아있다가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가리키면서 말할 때 그레고르는 등에 난 상처가 다시 생겨난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했다. 저기 문을 닫아 그레테. 그레고르가 다시 어둠에 머물게 되었을 때 여자들은 나란히 앉아서 말없이 눈물을 훔치거나 멍하니 식탁을 응시하기만 하였다. 집안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급기야 하숙비라도 얻기 위해 그레고르의 가족은 하숙을 할 3명의 남자들을 들이게 되고 그레고르의 방을 애물단지를 보관하는 헛간 같은 곳으로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숙을 하던 3 남자 중에 하나가 그레테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는 직접 자신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그레테는 남자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되고 남자들이 처음부터 싫은 내색을 하자 동생을 아끼는 그레고르는 방에서 나와 그레테의 연주 솜씨를 두둔하려고 합니다. 방에서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가 나오자 남자들은 기겁을 하며 하숙 계약을 무효로 할 것과 지금까지의 하숙비도 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레고르는 자신 때문에 근심과 절망에 빠진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결국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예전 가족들의 애정을 반추하며 사망하게 됩니다. 다음날 가정부는 그레고르의 시체를 깨끗이 치워버리고 가족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함께 나들이를 떠납니다. 그 다음 그렇게 셋은 모두 함께 집을 나설 수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은 시내로 전차를 타고 갔다. 이러한 외출은 3달 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만이 앉아있었던 차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생활의 상당 부분이 효용이라는 척도로 평가됩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가장, 부상당한 병사, 늙고 병든 노인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는 이러한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직시하고 드러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취급을 받는 사회적 무능자도 한때는 유능했던 가장이었고 뜨거운 가슴의 용자였으며 햇살처럼 빛나는 청춘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